경상북도 봉화군 깊숙한 산골 마을, 버스가 하루에 겨우 2번 오는 시골에 나화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올해 72살인 화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난 뒤로 무려 15년째 혼자 지내왔어요. 작은 한옥집은 남편이 직접 지어준 집인데 이제는 기와도 몇 장 깨지고 담장도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할머니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예요. 할머니의 하루는 참 외로워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데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여보, 일어나요. 하고 습관적으로 말을 걸었다가 텅 빈 이불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하시죠. 마당 한 바퀴 돌며 고추며 상추, 깻잎에 물을 주고 나면 아침밥을 혼자 지어 드세요. 예전엔 식구들 목까지 넉넉히 지었는데 이제는 공기 하나만 놓고 먹으니까 밥맛도 없고 양념도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점심때쯤 되면 라디오나 켜놓고 빨래를 널거나 마당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젊은 가수들 노래를 들으면 요즘 것들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세요. 그래도 트로트가 나오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곤 하시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텔레비는 죄다 쓸모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세상 돌아가는 건 마을 회관에서 듣는 게 낫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정작 마을 회관에 가는 건 무척 부끄러워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도 나누고 동네 소식도 나누는데 화자 할머니만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신문을 읽어주거나 공지사항을 설명해 줄 때면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들거든요. 특히 마을 이장님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하는 세상이라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할 때면 화자 할머니는 더욱 작아지세요.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지. 할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회관 뒷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이다가 먼저 나와버리곤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왜 괜히 갔나 하며 후회하기 일쑤였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화자 할머니를 참 좋은 분이라고 말해요.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김치나 반찬을 많이 담그면 이웃집에 나눠주시거든요. 하지만 정작 할머니 본인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무척 싫어하세요.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 그냥 집만 되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스스로를 낮추세요. 도시로 나간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 수정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손자 지훈이는 고등학생이에요. 이들은 명절이나 할머니 생신 때나 가끔 연락을 해와요. 전화가 오면 화자 할머니는 늘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몸도 건강하다는 말만 반복하세요. 사실은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먹고 있지만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꺼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다니세요라고 하면 할머니는 마음이 답답해져요. 경로당에 가면 다들 신문도 읽고 인터넷도 하는데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색하거든요. 글자도 모르는 내가 무슨 낯으로 가겠나. 할머니는 이런 생각에 더욱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화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있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편지를 쓰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촛불 아래서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화자야, 글자를 알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할머니는 평생 글자 한자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가난한 농가에서 자라느라 학교는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나도 그때 글 공부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농사일과 육아로 바빠서 글을 배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남편이 신문을 읽어주곤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글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간절해져요. 아들한테 편지라도 한 장 써보고 싶고 손자한테 할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글로 써서 전해주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서만 사귀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글 공부냐? 창피하기만 하지. 자신을 다독이며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화자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일찍 내려갈게요. 수정이도 그렇게 말하고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당일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화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 그래. 엄마, 너무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사가지고 갈게요. 민수가 이렇게 말했지만 화자 할머니는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졌어요. 며느리 수정이 좋아하는 나물도 무쳐야 하고 손자 지훈이 어릴 때 좋아했던 잡채도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았거든요. 추석 며칠 전부터 화자 할머니는 집 안팎을 말끔히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마루를 걸레로 닦고 방 안이불도 새로 털어서 널었어요. 마당에 잡초도 뽑고 툇마루도 깨끗하게 쓸었죠. 그리고 장에 가서 고기며 생선이며 필요한 재료들을 사왔어요. 나이가 들어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게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화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셨어요. 북어국도 끓이고 갈비찜도 만들고 각종 나물도 무쳤어요. 수정이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했으니까 고춧가루 적게 넣어야지. 할머니는 며느리 취향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잡채도 면을 하나하나 다 볶아서 만들었고요. 드디어 점심때쯤 되니까 차 소리가 들렸어요. 화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할머니, 고등학생이 된 손자 지훈이가 제일 먼저 뛰어와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키가 할머니보다 훨씬 커져서 할머니를 내려다보더라고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이제 할머니보다 키도 크잖아.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해 하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정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서울에서 산다고 하더니 옷차림새도 깔끔하고 화장도 고운 게 도시 사람 티가 확 났어요. 수정아,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 화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반가워하셨어요. 아들 민수도 엄마 건강하시죠? 라며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고요. 가족들이 방에 앉아서 차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화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상에 올리는데 수정이 감탄했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화자 할머니는 괜히 민망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있는 걸로 대충 했어.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으셨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라 화자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잡채 진짜 맛있다고 하자 할머니는 더 많이 먹으라며 계속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민수도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며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수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와 펜을 찾더라고요. 어머니, 종이 있나요? 메모할 게 있어서요. 수정이 이렇게 말하자 화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종이 어디 있을까? 할머니는 이곳저곳 뒤져보셨지만 마땅한 종이가 없었어요. 아, 그냥 휴지에 쓸게요. 수정이 휴지를 가져와서 뭔가 적으려고 하다가 문득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글씨도 못 쓰시죠? 순간 화자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마치 숨겨왔던 비밀이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세상 살려면 글도 읽고 써야 해요. 애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수정이 무심히 던진 말이었지만 화자 할머니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옆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던 손자 지훈이도 할머니 진짜 글씨 못 써요? 요즘 누가 글씨 못 써요? 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배울 기회가 없었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수정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나이 또래 분들도 요즘은 다 글씨 쓰시던데요. 경로당 가시면 한글 교실도 있다고 들었어요. 수정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화자 할머니에게는 더욱 상처가 되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화자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애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이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손자 지훈이가 할머니를 창피해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는 글씨도 못 써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 화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동네 분들이랑 어울리세요. 경로당도 가시고요. 민수의 말에 화자 할머니는 그래,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즘 할머니들도 유튜브도 한다던데 뭘 한다고 그러는지. 민수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이어진 말이 화자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유튜브를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쉬시는 게 나이값 좀 하시고.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혼자 남은 화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글씨 한자 써보고 죽을란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글자를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며칠 동안 화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척 복잡했어요. 수정의 말과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애들한테 창피하잖아요. 나이값 좀 하시고. 이런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계속 찔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정말 나이가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화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박씨 할아버지는 80이 넘었는데도 신문을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웃집 김씨 할머니는 할머니보다 1살 많은데도 손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화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결심을 했어요. 마을 이장님의 조카인 지안에게 부탁해보기로 한 거예요. 지안은 33인데 프리랜서로 일한다며 가끔 마을에 내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특히 핸드폰 사용법이나 복잡한 서류 작성 같은 걸 도와주는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화자 할머니는 지안이 마을에 내려올 때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지안이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갔을 회관에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이번엔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안아. 화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지안을 불렀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다 돌아간 후였는데 지안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핸드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안이 물어보자 할머니는 머뭇거렸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게 말이야. 화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글씨 좀 배워볼 수 있을까? 이 말을 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33인 젊은 사람한테 72살이 글씨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싶었거든요. 지아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진지해지더니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글씨를 배우고 싶으세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놀림도 없고 이상하다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묻는 것 같았어요. 화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석에 가족들이 왔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글도 읽고 써야 한다고. 손자한테 창피하다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나도 정말 글씨 한 자 써보고 싶어. 손자한테 편지라도 써보고 싶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한참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나이 상관없이 배우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안의 말에 화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르쳐 준다는 거였거든요. 정말이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지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안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할머니 글씨 배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화자 할머니는 유튜브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들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게 텔레비전 같은 건가? 할머니가 물어보자 지안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이 글씨 배우시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것 같아서요. 화자 할머니는 조금 걱정됐어요. 나 같은 게 텔레비전에 나와도 되나? 하지만 지안이 괜찮다.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그만해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첫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로 정했어요. 지안이 연필과 공책을 가져오기로 했고 화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어요. 지안이 할머니 집에 찾아왔는데 작은 가방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연필, 지우개, 공책, 그리고 작은 카메라까지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지안이 웃으며 물어보자 화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찍는 거야? 할머니가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어보자 지안이 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화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연필을 제대로 잡아봤어요. 어릴 때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려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연필을 잡고 종이에 글씨를 써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연필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지안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연필 잡는 법부터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글자인 기억부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세로로 한 번, 가로로 한 번 그으시면 돼요. 화자 할머니는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해서 기억을 써봤어요.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글씨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첫 글자였어요. 와, 할머니 정말 잘 쓰셨어요. 지안이 진심으로 칭찬해주자 할머니는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이게 정말 글자야? 화자 할머니는 자신이 쓴 기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지아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 집중하는 표정, 그리고 첫 글자를 완성했을 때의 기쁜 모습까지 말이에요. 그날 밤 지아는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목은 글씨도 못 쓰는 72세 할머니, 첫 한글 수업, 눈물주의였어요. 지아는 별 기대 없이 올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선 거였어요. 응원하는 댓글들도 폭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안이 흥분한 목소리로 화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뭔 일 났어? 라고 물어봤어요. 지안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할머니 영상이 대박 났어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봤다고요. 화자 할머니는 1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안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10만 명이 나를 봤다고? 정말이야? 할머니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모두 할머니를 응원하는 내용들이에요. 지아는 핸드폰을 들고 할머니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영상과 댓글들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화이팅! 저희 할머니도 생각나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머니 글씨 배우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화자 할머니는 글자를 몰라서 직접 읽을 수는 없었지만 지안이 하나하나 읽어주는 댓글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거야?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폐만 끼치며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힘을 얻는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어요. 손글씨 할머니로 불리고 있어요. 지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후로 화자 할머니의 글씨 배우기 영상은 화제가 되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올릴 때마다 수십만 명이 시청했어요. 니은, 디귿을 배우는 영상,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화자를 써보는 영상까지 할머니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조금씩 글자를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인기가 모든 사람에게 달가운 건 아니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 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인터넷에 나왔다는데
친구들이 다 봤다고 그래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명히 좋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나 뭐 잘못했나? 화자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 나이에 유튜브라니. 동네 망신이에요, 엄마.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부장님까지 물어보셨다고요. 아들 민수는 엄마가 유명해진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후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인터넷에서 유명하시다면서요? 수정의 말투에는 비꼬미 섞여 있었어요. 학원 학부모들이 다 알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화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가족들은 창피해하는 걸까요? 나 뭐 잘못한 거야? 할머니가 물어보자 수정이 말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집에 카메라 설치하셨어요? 그게 다 방송용이죠? 왜 그런 걸 하세요? 수정의 말은 갈수록 독해졌어요. 요즘 할머니들 유튜브로 돈 번다면서요? 그런 목적이에요? 이 말을 들은 화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돈을 벌려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니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글씨 배우고 싶어서. 하지만 수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창피해요. 특히 지훈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걱정되거든요. 이 말이 화자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어요. 손자가 자신 때문에 놀림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와서 형님 미쳤어요? 그 나이에 무슨 텔레비전 나온다고 그래요? 라며 걱정을 표했어요. 사실 걱정이라 기보다는 핀잔에 가까웠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화자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기뻤는데 정작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니까 자신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안이 다음 촬영 일정을 잡자고 하면 좀 쉬자고 미루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화자 할머니는 속내를 털어놓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피곤해서 이렇게 대답하며 넘어갔지만 지안은 할머니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민수는 급기야 직접 내려왔어요. 그리고 화자 할머니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연예인 하겠다고 그래요? 좀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민수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부장님은 엄마 영상 보셨다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얼굴 들 곳이 없어요. 화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에게는 그저 창피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냐? 할머니가 힘없이 물어보자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사세요. 할머니답게요. 그날 밤 화자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통해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창피해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공책을 펼쳐보며 그동안 배운 글자들을 하나씩 따라 써봤어요. 기억, 니은, 디귿. 비록 서툴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글자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꿈과 현실, 가족과 자신 사이에서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화자 할머니는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지안이 할머니, 다음 영상 언제 찍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조금 더 쉬자며 미루기만 했어요. 사실 할머니 마음속에는 글자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과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안이 급하게 화자 할머니 집으로 뛰어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채널이 정지됐어요. 채널이 뭐가 됐다고? 화자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안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정지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나 봐요. 화면에는 이 채널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화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고라니, 누가 왜 신고를 했을까? 지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머니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화자 할머니가 직접 동의하고 촬영한 거였거든요. 지안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고자의 IP 주소를 추적해 본 결과 신고는 서울에서 들어온 것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민수가 사는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였어요. 지안이 화자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러 왔을 때 할머니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민수가? 할머니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상 아들이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지안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안아. 내 잘못이 아니야. 화자 할머니는 지안을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반대한다고는 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막을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아들이 직접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화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신고까지 했을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건데.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동안 화자 할머니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마당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동안 글자 배우는 재미에 살아가는 활력을 찾았었는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할머니는 계속 자책했어요. 지안이 몇 번 찾아와서 다시 시작해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요라고 했지만 화자 할머니는 기운이 없었어요. 안 돼. 이제 그만두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싫어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우체국 직원이 화자 할머니 집으로 편지를 가져온 거예요. 할머니, 편지가 많이 왔어요. 우체국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편지가 한두 통이 아니라 수십 통이었거든요. 화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할머니는 글자를 몰라서 편지를 읽을 수 없었지만 지안이 와서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편지들은 모두 할머니의 영상을 본 사람들이 보낸 응원 편지였어요. 할머니, 저는 부산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할머니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화자 할머니는 지안이 편지를 읽어주는 걸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또 다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글자를 모르세요. 그런데 할머니 영상을 보시고는 자신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할머니도 용기를 얻으셨어요. 이런 편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마음을 울린 편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보낸 편지였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글씨 너무 예뻐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글씨 쓰는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이 편지를 읽어주는 지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화자 할머니는 편지를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저 글자나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 도착했어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 젊은 학생들,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응원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저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화자 할머니는 이 편지들을 받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실망시켜도 되는 걸까? 할머니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화자 할머니는 편지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글자는 몰라도 편지지에 담긴 마음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할머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다. 화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자를 더 많이 배워야 했어요. 아들이 반대하고 가족들이 창피해 한다고 해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들을 받은 후 며칠 동안 화자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을 벌였어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글씨는 내 숨결이야. 이 손 떨려도 한 자씩 쓸란다. 화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안아, 나 다시 해볼란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안은 할머니의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르게 해봐요. 더 진정성 있게요. 지안은 새 채널을 만들면서 이름을 화자 할머니의 손글씨 일기로 정했어요. 이전보다 더 개인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이름이었어요. 첫 번째 새 영상을 준비하면서 화자 할머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편지를 써보고 싶어. 나한테 편지 보내준 사람들한테 답장을 써보고 싶거든. 지아는 이 아이디어에 감동했어요. 할머니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었거든요. 화자 할머니는 예쁜 편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고, 마,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할머니의 진심이었어요. 비록 삐뚤빼뚤하고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지아는 할머니가 편지를 쓰는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어요. 특별한 말은 필요 없었어요. 할머니가 집중해서 글자를 쓰는 모습, 한 글자 완성할 때마다 보이는 작은 미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감동이었거든요. 영상에서 화자 할머니는 편지지에 쓴 글씨를 하나씩 읽어줬어요.
고마워요. 나는 화자 할머니입니다. 편지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긴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의 제목은 72세 할머니가 생애 첫 감사 편지를 쓴다면 이었어요. 지아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영상을 편집했어요.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들도 뜨거웠어요. 할머니 글씨가 정말 예뻐졌어요. 진심이 느껴져서 울컥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진솔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KBS 텔레비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SBC에서도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고요. 심지어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화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가도 되나? 하지만 지안이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라고 하자 용기를 냈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텔레비전 인터뷰는 KBS에서 진행됐어요. 화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가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떨렸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평생 글자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화자 할머니의 솔직한 이야기에 진행자도 감동했어요. 어려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손자한테 편지 한 장 써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또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진솔한 모습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거든요. 특히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주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화자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 수익이 공개된 거예요. 지안이 흥분해서 할머니에게 알려줬어요. 할머니, 이번 달 수익이 3천만 원이 넘어요. 할머니는 그 액수가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3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할머니가 물어보자 지안이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으셨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달 수익이거든요. 화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기업들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랑 함께 광고를 찍고 싶다는 제안들이었어요. 억대 계약 제안도 있었어요. 지아는 할머니가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화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글자 하나 모르는 외로운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할머니는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화자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반대했던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아들 민수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창피했던 엄마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과장님, 어머님이 그 유명한 손글씨 할머니세요? 라고 물어보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를 다시 만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화자 할머니의 성공 소식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정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노년의 배움을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강연을 해라며 사양했지만 지안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라고 설득했어요. 강연 당일 화자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대학교 강당에 서게 되었어요. 수백 명의 대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할머니는 너무 떨려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화자입니다. 할머니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72살에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화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 글자를 배우지 못했던 서러움,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배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어요. 강연 중간에 할머니는 직접 칠판에 글씨를 써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썼어요. 비록 완벽하지 않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화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강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강연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올라갔고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72세 할머니의 감동 강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할머니, 전 국민을 울린 화자 할머니의 메시지 이런 제목들로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그런데 이 강연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화자 할머니의 월 수익이 공개된 거예요. 유튜브 수익, 강연료, 광고비 등을 합쳐서 월 5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지어 대기업에서 억대 광고 계약을 제안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 소식은 당연히 아들 민수에게도 전해졌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과장님,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억대 수익이라니 부럽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창피해했던 엄마가 이제는 성공한 인물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며느리 수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원에서 학부모들이 어머님이 그 유명한 손글씨 할머니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라고 하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자 지훈이는 학교에서 야, 너 할머니 진짜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결국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말에 급하게 경북 봉화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수정과 지훈이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할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생각났거든요. 화자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족들을 보고 놀랐어요. 웬일로 갑자기 왔니? 할머니가 물어보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정도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민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화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사과를 해?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유튜브 하시는 거 제가 신고했어요.
민수의 고백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거든요. 왜? 할머니의 단순한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수정도 뒤이어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지훈이도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갑자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화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야, 무슨 짓이야? 일어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바보였어요. 수정과 지훈이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화자 할머니는 가족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기뻤어요. 늦지 않았어. 너도 지금부터라도 배워.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꿈을 응원할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화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마침내 가족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제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화해한 후 화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 민수는 이제 할머니의 유튜브 영상을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며느리 수정은 학원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뿌듯해했어요. 손자 지훈이는 친구들에게 할머니를 자랑하고 다녔죠. 그런데 무엇보다 화자 할머니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겪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폐가 될까봐 움츠러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화자 할머니는 지안과 함께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준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손편지로 답장을 써서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이제 내가 글자를 알게 됐으니까 진짜 편지를 써보고 싶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화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나님께 편지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이제 글씨를 써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짧은 문장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제목은 72세 할머니가 생애 첫 손편지 100통을 쓴다면? 이었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쓰는 모습,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가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편지를 봉투에 넣는 모습까지 모든 과정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영상 역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편지에 또다시 감동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받을 수 있다니, 할머니의 글씨 한자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화자 할머니의 손글씨가 폰트로 제작된 거예요. 한 디자인 회사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글씨를 폰트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제안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내 글씨가 폰트가 된다고? 라며 신기해했어요. 화자 할머니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폰트는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폰트로 편지를 쓰고
카드를 만들고 포스터를 제작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글씨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였어요. 화자 할머니의 작은 시골집도 변했어요. 마루 벽면에는 할머니가 그동안 써온 손글씨들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글들이 할머니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특히 가장 소중한 자리에는 손자 지훈이에게 쓴 첫 편지가 걸려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사랑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할머니도 늦게 배우기 시작했지만 행복하다. 이 편지를 받은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180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화자 할머니 혼자 사시네 하며 동정 어린 시선으로 봤는데 이제는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할머니라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화자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고 관광객들이 할머니를 보러 오기도 했어요. 화자 할머니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대학교는 물론이고 기업체, 관공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너무 무리하면 안 되거든. 어느 날 화자 할머니는 지안에게 말했어요. 지안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니 정말 감사해. 그러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글씨 하나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화자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서전을 쓰는 거였어요. 물론 아직 긴 글을 쓰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연습해서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책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저녁 무렵 화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서 일기를 썼어요. 이제는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지안이가 와서 영상도 찍고 편지도 몇 통 더 썼다. 손자 지훈이가 전화해서 할머니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화자 할머니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했어요. 글씨 하나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마음으로 쓰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글이더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화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렇게 화자 할머니는 글씨 한자 한자에 자신의 삶을 담아냈고 그 삶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집에서 시작된 할머니의 꿈이 전국을, 아니, 전 세계를 감동시킨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화자 할머니가 여러분의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